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최근 행보가 글쎄 조금 예사롭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주로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었죠. 먼저 과거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고요. 차근차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마약 정치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장관님께서는 저랑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습은 최근에 제주도 맞습니까? 예, 제주도가 맞는 것 같네요. 뒤에 나무들도 보니까. 자, 제주도를 찾은 모습. 그리고 제주도 1박 2일 방문하기 전에는 전라남도를 또 1박 2일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글쎄요, 저렇게 거친 설전을 벌이던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직접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로 이 설전 장면과 지금에 나올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 주시죠.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 사이.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 한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전남도 방문을 했고 제주도 방문을 했습니다. 송 본부장님, 이게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과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총선 같은 거 출마하려고 최근에 연습한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송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 지난 1년에 비해서 예. 상당히 강폭 행보를 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동안은 주로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어떤 그 신경전도 벌이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외부로 나갔어요. 외부로 나가서 이 호남,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호남에 간 것도 조선소에 간 것도 요즘에 조선업의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좀 많이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 법무부의 그 업무 중에 그런 뭐 비자 발급 업무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은 그 취임사부터 이민청 신설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 때문에 갔지만 그리고 김영록 또 전남지사에서 만난 것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갔지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상의 그 강연까지 했습니다. 대한상의 강연을 하면서 예. 어떤 뭐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야기도 하고 예. 또 국민 통합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 평가까지 하고 이렇게 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경제 성장 이런 이야기는 주로 정치인들에게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를 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예. 또 한편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본인은 한동훈 장관 혼자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뭐냐면 윤석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요정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최근에 뭐 취재하고 들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가는 것을 예.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예. 이 당에서는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왜 그러냐면 나와달라. 예, 나와서 예. 좀 어떻게 흥행도 좀 하고 바람도 이렇게, 좀 일으켜주고. 예, 바람 일으켜주고 예. 이렇게 당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아니 지금 그 총선에 나가서 그런 바람을 일으킬지도 조금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뭐 금수완박을 무력화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마약과의 전쟁을 뭐 선포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과의 전선을 형성해서 거기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유리한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지난주 제주도를 찾은 자리에서 이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이라는 데서 강연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누굽니까? 최종현, SK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조부 이병철 회장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 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 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동안 뭐 국회에서는 이런 법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했는데 굉장히 좀 프레시하게 느껴집니다. 저런 발언들이. 어쨌든 한동훈 장관, 이승만 정부의 이 농지 개혁,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최종현 등 영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꾼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이 문장 속에 어떤 뜻이 좀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특히 경제사회관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처음 알았죠. 그리고 예. 이날 주제 자체가 그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이라는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법무행정과 경제 성장과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사실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어 보이긴 한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동안에 한동훈이 검사로서 보였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 뭐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화제가 된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화제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정확히 초점을 잡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동안에 검사 한동훈이 했던 일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